치열하게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마초의 사춘기?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이곳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오늘의 열쇠. 마초의 사춘기와 가드너스의 김광수 대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마초의 사춘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마초의 사춘기도 이름부터 조금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마초의 사춘기는 뭐야?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기존의 조경이라든지 플랜테리어 산업에서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기술이 아닌 하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우리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마초의 사춘기는 현재 조경, 플랜테리어, 실내와 야외, 그리고 조화와 생화, 다양한 식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초의 사춘기. 유니크한 이름만큼 사업 분야도 특별합니다. 플랜트와 인테리어를 합친 단어인 플랜테리어는 식물로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를 의미하는데요. 김광수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물을 활용한 공간 콘텐츠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식물을 활용한 공간 콘텐츠라는 것이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던 기존의 조경 사업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김광수 대표는 대체 어떤 특별한 비결로 성공하는 소상공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식물이 돈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출발부터 궁금합니다. 원래는 파리에서 패션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발망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이제 남자지만 여성복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지금은 삼성물산이고 그때는 제일모직이었던 이제 삼성의 패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었고, 그때도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여성복 사업부의 남자 디자이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섬세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마초의 사춘기를 운영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력. 모두가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디자이너의 인생을 멈추고 과감하게 뛰어든 새로운 영역. 대체 어떻게 패션에서 식물로 유턴하게 되셨나요? 패션 디자인을 할 때는 저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너무 재밌었고,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련되고 항상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만큼 지속적인 집중도를 갖고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직업이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 취미가 가드닝이었던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게 가드닝이었고, 그렇게 디자이너에서 가드닝이라는 하나의 컨텐츠를 접하게 됐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홈 가드닝이나 반려식물 가드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대표가 가드닝에 빠진 시기를 돌이켜보면 국내에서는 가드닝의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었죠. 가드닝 클래스 처음 했던 거는 이제 프랑스였어요. 그때도 똑같이 이제 워낙 과제량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쉴 때 그냥 집에만 있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일상에서의 반복과 지루함을 느꼈을 때 가드닝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때 2012년이었는데 없더라고요. 2011년도, 12년도에는 정말 가드닝 클래스를 배우려고 하니까 플로리스트나 꽃집을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축과 인테리어가 사실 다르듯이 식물과 플라워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한테 가드닝을 배워야 되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거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화분 이렇게 만드는데 10만 원씩 했었어요. 워낙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한국에서는 처음 취미를 갖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 미래가 보장된 현재의 직업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할 정도로 김광수 대표를 매료시킨 식물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식물도 좋아했지만 식물을 만지는 그 시간과 과정을 좋아했었어요. 그런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저한테는 잠깐이지만 되게 소중했던 게 그렇게 클래스를 하고 가드닝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결심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이 창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 그래서 너네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막 그 중에서 너의 역할은 뭐야?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식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경업을 올해 들어서 사실 업체에도 등록을 했고요. 그 전에는 디자인 회사로 등록이 돼 있었고 그 이유가 저희는 조경이랑 플랜테리어라는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보여주는 디자인을 당연히 메인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지만 이곳에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컨텐츠를 보고 느끼고 갈 것인가가 저희의 사실 최종 라스트 마일이거든요. 기존의 조경 산업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조경이라는 것처럼 보여주는 데 목적을 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여기는 되게 푸른 공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는 데 큰 목적이 있었다면 저희는 플랜트 컨텐츠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컨텐츠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재미난 방법으로 소통하고 의사전달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식물로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공간에 온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메시지를 느낄지는 저희가 1차적으로 비주얼로도 만들어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사운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굿즈라든지 상품 판매하는 모든 행위에 관여를 해서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오프라인 컨텐츠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조경이나 식물 인테리어 업체가 아닙니다. 식물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식물로 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회사. 그래서 마초의 사춘기의 손길을 거쳐간 공간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식물로 디자인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오감을 자극하며 식물이 선사하는 무한한 가치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삼성동의 코엑스에 가면 대표 공간이 그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국 어디서보다 가장 먼저 올 초에 봄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봄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꽃을 이렇게 연출을 하겠죠. 네, 저희도 똑같이 꽃을 연출했지만 우선은 연출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뭐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지 저희가 설문을 많이 했어요. 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어떤 많은 행동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에 봄 하면은 그냥 벚꽃 축제 막 이런 데였는데 나들이 뭐 피크닉은 당연하고요. 캠핑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크닉, 나들이, 캠핑 이게 봄의 하나의 컨텐츠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저희는 그 실내에다가 이 꽃으로 대형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텐트 겉면을 모두 생화꽃으로 만들어서 이게 6m 높이까지 초대형 텐트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꽃밭과 실제 식물원과 유사한 식물들을 다 배치하고 그 텐트도 이 쐐기둥이 아니라 나무가 지탱하고 있게 나무 6개를 넣어가지고 텐트를 지탱하는 그런 하나의 이 플라워 텐트를 대형으로 이 도서관 안에다가 메인 어트랙션으로 만들었고요. 이제는 관광 명소로까지 자리 잡은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중들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명력 넘치는 상상력을 더해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토록 뜨거운 대중들의 호응을 끌어낸 힘은 바로 경험과 공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10년 뒤에 변화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창업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을 해야만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의 창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자연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과감하게 선택했지만 누구보다 집요하게 고민했고 누구보다 끈기 있게 몰입했습니다. 치열하게 좋아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치열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덕업일치를 꿈꾸는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